이제 깔끔해졌을 거예요. 카메라도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콜앱하고 그 다음에 주피터 랩하고 같이 쓸게요. 같이 쓸 거고 이제 세팅을 얘는 아마 그냥 하면 되고 그죠? 다 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부터 잠깐 돌릴게요. 네, 여기서부터 돌려볼게요. 음, 지금 그 녹화를 첫 번째 시간부터 하셨나요? 예나 과장님? 첫 번째 시간부터 아, 하셨으면은 안 했나요? 어떻게 네, 됐나요? 지금 오늘 긴급하게 못 들어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네, 그분들께는 좀 학습하실 수 있게끔 내일 따라잡기 위해서 녹화본 학습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안 했는데 첫 번째 네. 시간을 녹화를 안 했으면 그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시간도 네. 했죠. 하셨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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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저도 그거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을 안 해가지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진행할게요. 잘 보이시죠? 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자, 여기 하셨어요. 자, 여기 하셨고. 자,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계시는데, 데이터 프레임에는 열이 2개 이상인 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리어블 1, 베리어블 2,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고, 자, 그거를 그냥 DF로 이렇게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DF에 디스플레이라는 걸 하시면, 디스플레이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되셔요? 예, 음, 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 프린트로 하시면 이렇게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입에 해당하는 걸 찍으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찍힌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것들, 지금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 중에 그 베리어블 1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자, df. 그냥 이걸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df라고 먼저 해보시고, 자, 거기에서 베리어블 1번에 해당하는 이 부분. 제가 지금 긁었어요. 컨트롤 C 하셔요. 컨트롤 C. 자, 긁었고, 컨트롤 C에서 갖다 붙이세요. 이게 빨라요. 한마디로 이 홀드한표 하시고, 그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타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거 긁으라고 하는 거예요. 긁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다 집어넣을 거예요? x라는 변수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 x라는 걸 찍어요. 그죠? 찍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더라. 자, 얘는 지금 3G 데이터 타입인데 그거를 디스플레이로 찍어도 얘는 안 이쁘게 나와요. 자, 3G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입에 찍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만요. 네.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시리즈 타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리즈 타입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자료를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라는 시험을 혹시 아시면은 숫자 1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빅데이터 분석기사라고 하는 시험. 지금 아마 그 ADSP라는 것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는데 ADSP에 해당하는 거가 기능사예요. 기능사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기사 수준인데 지금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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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인가? 예. 원래는 1회가 취소가 돼서 세 번째 시험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고, 세 번째 시험인데, 아직까지 문제가 왔다 갔다 해요. 한마디로, 이제, 말장난이 좀 많이 있고, 아직까지 정형화 좀 덜 되어 있어요. 필기는. 실기는 필기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 시험은 거의 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결국에는. 머신러닝 공부를 하셔야 그거를 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빅데이터 기사에서는 이, 음,
참고를 하실 게 없어요. 한마디로 문법 같은 거를 외워서 가셔야 돼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이제 물음표를 통해서 도움말 기능을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 이렇게 하셔가지고 점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실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이 도움말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뜰 거예요. 노트북 도움말 뭐 이런 식으로 뜨는데 얘가 뭐예요? 문법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파라미터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해당되는 거가 인덱스, 컬럼, 디타입, 카피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사용법에 해당하는 거 밑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현장에서는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콜앱에서는 지금 진짜 잘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만 보면은 정말 시험 문제 풀 때 이걸 참조해서 푸시면 될 정도예요. 근데 잘려서 나와요. 잘려서 나와. 좀 보기가 쉽지 않게 나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 문법 알고 싶다 하시면은 PD 밑에 데이터 프레임 물음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물음표를 하게 되면은 뭐다? 거기에다 함수의 매뉴얼이 나오신다. 이거 중요한 거죠. 물음표를 하면은 함수의 매뉴얼이 나오신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고 데이터 프레임의 자료 구조를 바꿔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형변환에 해당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해보실 건데 일단은 텍스트 하나 올릴게요. 올리시고 자, 샵 2개 하겠습니다. 도입 하셔서 실습 데이터 프레임 자료 구조 바꾸기 이렇게 하시고요. 범위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두껍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시고 자, 자료 구조 다른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함수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구조가 맞지 않으면은 자료 구조를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민에 해당하는 거가 우리가 평균이고요. value counts라고 하는 거가 요 각각이 아까 SUV가 몇 개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컴팩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이 value counts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x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1, 1, 2, 3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 떼서 쓸게요. 쓰시고요. x라는 것점 mean 하셔가지고 이게 뭐예요? 평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평균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서 뭐다? 7을 그죠? mean해라 이렇게 했어요. 7을 미네라 했더니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어트리뷰트 에러가 나와요. 속성값 에러다라는 얘기고 리스트에 해당하는 거는 민을 쓸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스트형 오브젝트는 민에 해당하는 함수 사용이 불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또요 여기 있는 value count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x에 해당하는 거에 values count, value count 이렇게 할 건데 자, 얘도 이 사용하실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것들은 그렇게가 안 되더라. 한마디로 값에 해당하는 거를 바로 민, 그 다음에 그거를 value count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파이썬 기본 문법에 해당하는 파이썬 기본 데이터형에서는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바로 되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죠? 판다스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바로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기로 돼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PD라고 하는 거에 일단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했는데요. x라고 하는 거 우리는 x가 위에서 뭐였냐면은 1얘거든 1, 1, 2, 3 그죠? 그래서 x라는 거가 1, 1, 2, 3인데 1, 1, 2, 3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바꾸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서 어디다 집어넣자? 뒤에 번더바 x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자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타입을 찍어 보시면 뭐라고요? 네, 데이터 프레임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게 되면은 뭐다? 민하고 value count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대입번답 x에 민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찍히게 되고 그죠?
다음에 df 언더바 x에 value counts라고 하는 것도 자,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하셔야 잘 나온다. 그죠? 그게 판다스라고 하는 데이터형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냥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미인값을 하실 때는 다 뭘로 더해요? 썸으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판다스에서는 바로 되더라. 이런 거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게 좋아요? 엑셀에 해당하는 거가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아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썸을 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는 거는 비효율이죠. 속도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료 구조 이제 바꾸는 함수들은 이렇게가 있더라. 그래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pd.freeze 데이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세 개는 파이썬에서 기본 문법에서 바꾸는 애들도 똑같이 쓰죠.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판다스의 데이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밑에 보시게 되시면 리스트 안에 리스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거를 중점 리스트라고 합니다. 2차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앞에서 아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이걸 먼저 쓰시고 3 먼저 쓰시고 거기 안에 대괄호를 또 입력을 하셔가지고 4, 5, 6 해보세요. 다시 띄어 쓰죠. 이렇게 x1을 잡았고요. x1을 찍게 되면은 1, 2, 4, 5, 6이 6,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 중에 내가 4라고 하는 이런 것들 뽑고 싶어요. 그죠? 그러시면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x1에 해당하는 게 1, 2, 4, 5, 6, 3인데 그 중에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1차원일 때는 이게 0, 1, 2, 3 이렇게인데 그래서 2라고 한번 뽑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라고 뽑아보면 4, 5, 6이 나온다. 그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4를 뽑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2까지 간 다음에 그 중에 0번지 위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0번지를 하게 되면은 4라는 게 뽑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다른 데이터형도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란 가로에 해당하는 튜플과 네모 가로에 해당하는 리스트, 그 다음에 이 브레이스 가로에 해당하는 딕셔너리 타입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리즈랑 데이터 타입도 이 2차원에 해당하는 그죠? 리스트 안에 리스트에 해당하는 동탑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 챕터는 뭐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 스칼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리스트 타입 바꾸기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 앞에서 아마도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 파이썬 기초문법에서 append, remove 이런 것들 다 배우시고 오셨어야 되고요. 튜플도 배웠고 딕셔너리도 배우고 오셨어야 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이제 많이 쓰는 거가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우리 딕셔너리 타입을 많이 쓰기 때문에 딕셔너리 타입 한번 보셨었고 저랑 같이 오늘 다음에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추출하기 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올라갈 건데 18장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18장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로 그죠? 가시면 좋은지 직군을 그 다음에 18-2장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장 하면 끝날 거예요. 18장 하면은 여기는 끝나고 정답이 보이네요. 그래서 뒤쪽은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장으로 한번 가보실 건데 자, 1장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파이썬이랑 친해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환경 만들기, 여기 이제 주피터 웹이고, 그 다음에 연정 챙기기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 기존 문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부터 나갈 거예요. 그렇죠? 오늘 2장부터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2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2장이 이 책의 핵심이고 3장이 요거 갖다가 조금 응용하는 실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얘로 할지 내일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진짜 실전에 해당하는 거 다 볼 수 있을까? 그 실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 도서 데이터 갖다가 지금 했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할지 이거는 좀 재미가 좀 없기는 해요. 그래서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두 개 다 하고 아니면은 도서 데이터 쪽에 해당하는 거를 하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넷째, 다섯째는 이거는 번외예요. 솔직히 말해서 판다스보다도 이 교재의 좀 분량을 늘리기 위한 챕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 지도 시각화, 인터랙티브 그래프, 마크다운은 지금 했어요. 벌써 했고 그다음에 통계 기법에 해당하는 가설 검정, 그다음에 머신러닝 예측 분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는 17장은 했고 16장도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해서요. 우리가 남아있는 건 2장, 3장, 4장, 5장 이쪽에 있기는 한데 시간 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2장이다.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재에 이런 거가 나오실 거예요. 이런 거가 있기는 한데 다 하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1장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1장 여러분들 보시고 1장은 환경에 해당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들 파이썬 기초 문법에서 다 배우시고 오시는 것들이고요. 4장부터가 우리가 판다스에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6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건데 PDF랑 약간 교재 차이가 있을 거예요. PDF랑 76페이지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교재 페이지 PDF는 80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PDF는 80페이지. 준비되셨으면은 숫자 4 한번 입력해 보시죠. 준비가 되셨으면 숫자 4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실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콜앱 혹은 이 주피터 랩 둘 다 파일에 지금 요 패턴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서 갈 거예요. 그래서 파일에 보시면요.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얘를 하시면 이 17장에 해당하는 사본이 하나가 더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켜주시면서 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시는데 뒤에 의사본이라고 나오실 겁니다. 얘를 없애요. 얘를 없애시고 앞쪽에 우리는 현재 4장 가실 거라서 4로 바꿔내시고 공사로 할게 이쁘게 공사라고 하고요. 뒤에 이 부분을 데이터 프레임의 3개로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3개로 하시고요. 자, 주피터 웹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새 파일 하나 올리시면 되겠죠. 새 파일 하나 올려서 폴더가 아니고 새 파일 하고 자 여기서는 새 파일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그죠? 눌러내시면 이렇게 올라오실 건데 얘를 마우스로 쭉 가시면 리네임이 있으실 거예요. 리네임 노트북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파일명으로 바꿔내시면 되겠죠. 공사 데이터 프레임의 3개로 데이터 분석 IPND라고 이렇게 리네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명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오죠? 얘가 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준비를 하실게요. 얘는 닫을게요. 자, 4장 여기도 4장 그렇죠? 그래서 보안이 괜찮다 하시면은 콜앱으로, 보안이 걸려있다 하시면은 주피터 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실게요. 하시고, 자, 지금 콜앱에서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피터 랩에서는요, 여기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랑 조금 달라요. 여기 아침에 이제 실습을 좀 해보셨을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되고, 마크다운로 돌려도 이게 안 되실 거야. 안 되실 건데,
여기 주피터 랩에 마크다운은 얘를 무조건 한 칸 띄셔야 돼요. 여기는 무조건 띄셔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붙이셔야 돼요. 무조건보다 여기는 붙이셔야 버그가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떠야 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얘도 여기 생겼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보다 주피터 랩을 쓰는 이유가, 코랩에 해당하는 거를 보고, 얘네들은 또, 그죠?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얘네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캡처 한번 해볼게요. 자, 캡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버퍼 쓰자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넣어버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넣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넣어볼 건데 여기는 제가 모르겠어요. 바로 될지. 되네요. 여기도 똑같이 잘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심플하네요. 로컬 파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심플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 바꿔야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3개로 돼 있는데 걔네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연습해 봤어요. 이렇게. 자, 가볼게요. 이 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형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돼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고 저장하고 외부에 생성된 데이터 불러오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 자 얘네들 한번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4-1이라고 할게요. 04-1에 데이터 프레임 이해하기 이렇게 하셔서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나 자, 이렇게 하나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나 하시고, 네.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2개 붙일 거예요, 저는. 자, 두 번째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다 넣고, 2번 바꿔서.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시험 성적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또 하나 복사해서 밑에다 넣고, 자, 여기다 넣고, 자, 3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외부 데이터 이용하기 그죠? 축적된 시험 성적 데이터 불러오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다 지우세요. 이렇게 다 지우시면 돼요. 헷갈리니까 그냥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합시다. 그죠?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 사본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본으로도 해봤습니다. 기능들 많이 익히시라고 제가 한 번씩 더 그죠?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고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셨다 하시면은 우리 숫자 5 한번 입력해 보시죠. 숫자 5 네. 어느 정도 되시면 제가 넘어갈게요.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천천히 갈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셔야 돼서. 네, 준비가 되셨으면 숫자 5요. 4분 지금 얘기하셨고, 다른 분들 아직인가요? 네, 가도 될까요? 5분. 네, 반 넘으면 제가 진행을 좀 할게요. 지금 22분 계시는데, 제가, 여기 진행하시는 분 빼고는 한 19분에서 19분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쪽에는 여러분들 얼굴 나오는 카메라 쪽을 지금 있어요. 보고 있어요. 네, 진행해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코드 넣을게요. 코드 넣으시고. 자,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형태다라고 되어 있고요. 행렬로 구성된 사각형 표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 대상 조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넣어 볼게요. 캡처해가지고
여기다가 텍스트 넣고 넣어볼게. 네, 넣어보시고. 자, 넣으셨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그거는, 그죠? 판다스에 있는 데이터형이고요. 판다스에 열이 2개 이상, 그죠?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걔들은, 뭐래요?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많이 쓴, 그죠? 많이 쓰고 있고, 행열 형태다, 그죠? 행과 열의 형태. 앞에서 행은 가로라고 했고, 열은 세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영어로 더 많이 쓴다고 했어요. low라고 하고요. 그쵸? low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에 해당하는 거는 컬럼이라고 했습니다. 컬럼, 그쵸? 컬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했고, 지금은 우리가, 자, 좀 두껍게 할게요. 두껍게 하시고, 두껍게 하시고, 두껍게 하시고. 이런 것들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해보세요. 그죠? 시간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손이 빠르신 분 지금 해보셔도 되고, 손이 좀 느리시다 하시면은, 이런 복습 영상을 보시고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이런 것들을, 그죠? 제 코드를 보시고, 혹은 본인이 지금 만들었던 코드를 보시고, 이런 것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여기 지금 보고 계실 건데, 열이 4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열에 대한 거 성별, 연령, 학점, 연봉,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열이 4개예요, 현재. 열이 4개인데, 14개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성별, 그 다음에 연령, 학점, 연봉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행에 해당하는 게, 그죠? 몇 개다? 행은 남자, 여자, 남자. 그래서 3개가 있네요. 그죠? 3개가 있어요. 그죠? 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가 행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4가지 속성,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있어서 3명의 정보값을 가지고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3행 4열의 3행 4열의 데이터 프레임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두껍게 처리 좀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더라. 이런 거가 데이터를 딱 보고서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머신러닝 하실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 얘기가 있긴 하던데 머신러닝도 제가 할 것 같아요. 파이썬 쪽 머신러닝도 제가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오렌지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파이썬 코드가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있는데 뭐 저한테 배우시면 그럴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으로 하시고 개발이 아닌 비개발자 분들은 처음에는 이 오렌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면은 수월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이 학생들, 그죠? 대학생들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잠깐 보다 보면은 또 다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폴더들이 몇 개 보였을 거예요. 거기서도 오렌지도 하고, 머신러닝에 파이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거의, 요즘에는 오렌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파이썬보다도. 파이썬은 워낙에 예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어서 개발자분들은 많이 하고 있고, 비개발자 분들은 배워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렌지가 요즘에는 저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머신러닝은.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열에 대한 속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단어 뜻 자체가 머신러닝에서는 아주 또 중요해요. 열에 해당하는 거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성은 무슨 뜻이냐면은 속 안에 있는 성질을 뜻해요. 안에 있는 성질. 그래서 이 열은 속성이다. 속성에 해당하는 그 피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2교시였나요? 피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머신러닝 하실 때 이걸로 나와요. 피처로. 그래서 열, 컬럼 뭐 이런 얘기들 앞에서 했죠. 컬럼, 열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그게 속성, 그죠? 피처. 이거 다 4개 똑같은 얘기예요. 열, 컬럼, 속성, 피처. 똑같은 얘기. 그래서
단어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거는 뭐다? 우리나라에 표준어,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있는 것처럼 얘네들도 동네가 틀려서 그래요. 그렇죠? 동네마다 다 부르는 명칭들이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또 컬럼이라는 얘기가 이거죠. 그렇죠? 컬럼. 그렇죠? 영어로 컬럼이죠. 그 다음에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건 프로그램에서 또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속성, 열이랑 변수를 여기서 많이 씁니다.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판다스에는 또 변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에 해당하는 거, 변수, 속성, 피처, 컬럼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요, 요 열에 해당하는 게 중요해요. 행에 해당하는 것보다 열에 해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열에 해당하는 걸로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빅데이터의 개념 중에 행이 많은 게 빅데이터인지,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인지, 왜 열에 해당하는 거를 빅데이터로 하는지, 보고.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빅데이터는 행이 많은 게 빅데이터인지,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인지, 만약에 뭐 행이 많다면, 혹은 열이 많다면, 왜 그걸 빅데이터라고 명명을 하는지. 네. 대부분 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자, 행이 많은 거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고요. 열이 많다는 얘기는 연산이 해당하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별하고 연령하고 관계, 성별하고 학점과 관계, 성별하고 연봉 간의 관계, 이 관계에 해당하는 거가 다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연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컴퓨터 성능하고 연계가 다 많이 되죠. 한마디로 1 더하기 1 한 번만 하는 거냐, 1 더하기 1, 2 더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성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머신러닝이 뜨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머신러닝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한 번 돌리면 2박 3일, 3박 4일 막 걸려요. 한번 돌려놓으면. 근데 요즘에는 2시간, 3시간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요즘에 뜨는 거예요. 왜요? 하드웨어, 특히나 그래픽 카드 안에 있는 CPU, GPU에 해당하는 거가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죠. 그래서 머신러닝이 지금 시점에 뜬 겁니다. 이전에 못했던 건 아니에요. 못했던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가 하드웨어가 좋아지면서 요즘에는 2시간, 3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시즌에 좋아진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엔비디아,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래픽 카드 업체죠. 그래서 이렇게 100가지 속성의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컬럼 혹은 100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열에 해당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은 열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행 가지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패턴을 가져오는 거고요. 열에 해당하는 거는 관계를 가져온다고 하시면 돼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자, 우리가 열에 해당하는 거는요, 관계를 가져오는 거고요. 행에 해당하는 거는 패턴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많은 거, 이걸 뜻하는 거고요. 관계에 해당하는 거는 열과 열이 많은 거예요. 열과 열의 관계, 열과 열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경우의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하고 이제 관계가 지금 이제 조금 친해졌죠. 저를 한 4시간쯤 봤나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전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던 분들인데 이제부터는 제가 파이썬을 가리킨다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관계란 뜻이고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여러분한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강사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PDF를 주고 그 다음에 콜앱이든 아니면은 이 노션이든 이런 것들을 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강사님 첫째 시간에는
물어보는 게 단톡방 개설하고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노션 갖다가 정리하고 이런 거 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 계시나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를 이전에 보신 분이 계시다. 1. 아니다. 처음 본다. 2. 한번 눌러보실래요? 거의 저도 처음 보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저를 봤던 분들은, 패턴은 되게 비슷하네. 결국에는, 수업 방식이 비슷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도 똑같죠? 알고 계시면 1, 모르면 2, 이렇게 한 거를 이전에도 했었어요. 그죠? 한 2, 3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패턴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성향, 그죠? 행동 그 성향을 아실 수 있다라는 게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은 한 사람의 정보다. 그래서 행을 또 다른 말로 레코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세 개의 행,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자, 행은 케이스라고도 부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레코드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무튼 결국에는 케이스라는 뜻 자체도 뭐예요? 어떤 케이스. 여러분들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저런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려가셔서. 자, 그래서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몇 명의 정보가 담겨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행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의 정보는 가로 한 줄에 나타난다. 그래서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나이는 뭐 40세에 지역은 서울에 살고 그 연봉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거가 엑셀에 한 줄에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이 사람 26세고 졸업학생은 3.8이고 연봉은 2,700만 원이다. 이렇게 한 줄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의 기록이라고 해서 뭐다? 레코드라고도 부른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는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하나의 단위가 하나의 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거래 내역, 하나의 웹사이트 접속 기록 한마디로 내가 그죠? 나의 정보에 대한 걸 한 줄에 표현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은 이렇게 하나의 정보,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각각의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한 줄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고 여기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크다라는 거는 행이 많다는 거냐 열이 많다는 거냐 라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둘 다를 합한 내용이긴 한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크다라는 거는 행이 많다는 의미 혹은 열이 많다는 의미 둘 다, 그죠? 맞는 얘기인데 중요도를 따지게 되면은 열이 많은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명의 데이터 분석하다가 만약에 10만 명 이렇게 분석한다고 하면은 코딩이 달라질 거는 명에 해당하는 것만 늘리면 되죠. 그죠? 코딩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뭐래요?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성능이 높은 장비만 넣게 되면은 바로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메모리 CPU 늘리고 그래도 어려우면 분산 처리를 하더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환경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대기업이죠. 대기업이고 대기업에 데이터가 1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뭐 1억 명이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웃풋을 좀 빨리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능 좋은 걸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능 좋은 걸 하시면 되고 데이터가 인풋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하시면은 분산 처리 1번부터 100번은 A 컴퓨터에 그 다음에 200번부터 300번은 뭐 B 컴퓨터에 그런 식으로 다 그죠? 돌려서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 그러면은 되게 빨라요. 그런 것들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카카오가 죽었죠. 그죠? 그 카카오가 죽었다는 얘기는 카카오 그 클라우드보다도 데이터 센터가 불에 타가지고 현재도 조금 서비스가 불안정하죠. 현재 상태가. 자, 그래서 그런 거가 분산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A, B, C가
A가 지금 정상 동작하고 있으면은 B, C는 그거를 백업할 수 있는 서버들이에요. 한마디로 A가 문제가 생겼을 때 B 혹은 C가 대체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분산 처리가 안 돼가지고 현재 뭐 몇 시간씩 한 10시간, 11시간씩 무통이 됐었죠. 자, 그렇고 그래서 행위 만약에 많이 늘어나도요, 분석 기술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한마디로 코딩의 뭐 개수 차이 뿐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100명으로 데이터 평균하든 10만 명으로 데이터 평균을 하든 간에 분석 방법은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1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은 요 옆쪽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건데, 걔네들은요, 이 번호와 성별, 번호와 연령 이렇게 되는데, 번호는 솔직히 말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빼고, 성별과 연령 이렇게 보고, 성별과 학점, 성별과 연봉, 성별과 출신지, 성별과 전공 이런 식으로요. 하나씩 다, 그죠? 계산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라는 게 여기 데이터 하나당, 그죠? 데이터 또 여러 개당,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열이 많은 게 연산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모델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더라.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이 열이 많은 게 빅데이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열이 만약에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학점과 연봉의 관계, 전공에 따른 연봉의 차이, 이런 것들, 변수 간의 관계를 다룬다. 관계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관계. 그래서 열이 많아지면은 변수를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가 늘어나더라. 그래서 학점과 연봉의 관계, 전공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 그 관계에 따라서 데이터가 그죠?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점이 높은 친구가 연봉이 많더라. 학점이 낮은 친구는 연봉이 낮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은 일관성이 좀 있겠죠. 그런 관계가 학점에 따라서 연봉이 차이가 나더라, 높아지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신지, 자격증, 성별, 직업군 이런 것들도 원래 이제 하나만 봤던 거가 학점 연봉 외에도 학점과 출신지, 학점과 자격증, 학점과 성별, 학점과 직업군 얘네들 연봉, 출신지, 자격증, 성별, 직업군 요거에 따라서도 이제 연봉이 차이가 나더라 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죠. 한마디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패턴들이 그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연봉에 해당하는 게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에 해당하는 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치가 늘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만 아실 때는 이제 심플하게 끝나는데 여러 변수가 만약에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해서 사람이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는 어렵더라. 그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가 행이 많은 것들이야.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이 처리할 수가 있는데 열이 많게 되면은 그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그 수치값이 높으면 양의 상관관계, 뭐 낮으면 음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봉에 해당하는 우리가 이제 타겟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내 목표에 해당하는 거가 연봉이다. 그럼 연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 열에 해당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건 머신러닝 쪽에 가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크다라는 거는 일단은 두 개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우리는 이제 열이 많다라는 것들로 얘기를 많이 해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그래서 열이 많다는 얘기는 분석 방법의 한계. 한마디로 뭐라 그러나 한두 개 있을 때는 관계 분석하기가 편한데 열이 엄청 많아졌어요. 100만 개가 열이 100만 개는 오바고 한 1000개 정도의 열이 있더라. 엑셀에 1000개 정도의 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이 많게 되면은 그 경우의 수를 다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보급 분석 방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4.2절로 갑니다. 4.2절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실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코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시험 성적 데이터를 만들어 보실 건데, 우리가, 첫 번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을 두 가지를 알아보네요. 자, 여기서, 자, 텍스트 열고, 자, 두 가지 방법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 데이터 직접 입력. 그죠? 두 번째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 왜요? 데이터가 워낙에 많이 쌓여 계시죠? 네, 그걸 핸들링하는 거가 여러분들 무기인 것 같은데 데이터 직접 만들어 봐야 이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도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도입 실습 데이터 입력해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하시고요. 자, 현재 우리는 4명의 학생이 있고요. 영어 시험하고 수학 시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캡처를 하셔서요. 여기다 놓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입력을 하실 거예요. 이거 보고 코딩 입력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샵 3개 할게요. 자, 판다스 패키지 로드하기 이렇게 두껍게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음. 자, 판다스 패키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import pandas as pd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이 판다스 패키지를 먼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판다스 가져올 때 쓸 거고 판다스는 파이썬의 엑셀로 보시면 되는데 판다스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판다스는 엑셀 플러스 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파이썬의 엑셀 플러스 파이썬 엑셀 SQL 이거 합친 게 판다스예요. 이렇게 보시고 SQL에 해당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SQL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판다스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텍스트 하셔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실 거다 라고 돼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이렇게 하실 거고 샵 3개 하셔서 네, 두껍게 처리하시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실 건데요. 자, 데이터 프레임 만드실 때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동그란 가로 함수입니다. 그래서 D랑 F가 뭐다? 대문자로 쓰셔야 된다. 앞에서 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거기에 중괄호에 해당하는 이 브레이스 가로 하시고 브레이스 가로는 딕셔너리 타입이고요. 딕셔너리 타입은 키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키, 이쪽이 밸류인데 밸류에 해당하는 값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했다 리스트 가로를 했다. 그치? 자, 그렇고 그 안에는 따옴표로 해야 돼요. 변수명 이런 것들이 변수명이죠. 변수명 따옴표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죠? 변수 넣을 값은 대괄호로 해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 자 여기 지금 썼던 거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시는 거야. 자,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중괄호로 한대요. 중괄호는 이거를 브레이스 가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브레이스, 이걸 브레이스라고 읽어요. 라고 읽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자, 중괄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딕셔너리 타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트 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안에 형태가 키밸류 형태다.
이런 형태면요. 이거가 이제 딕셔너리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겨본 게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고. 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value에 해당하는 키부터. 키에 해당하는 거는요. 자, 이 앞뒤로 이 홀다운표를 써서, 그죠? 혹은 쌍따옴표 쓰셔도 돼요. 요렇게가 기본 문법이에요. 문법. 키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value도 이제 이렇게 이제 쓸 건데, value에 해당하는 거는요, 주로 어떻게 쓴다? 이 대괄호로 쓴다. 대괄호. 왜요? 리스트 데이터 타입. 값 여러 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키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문자 키는 이렇게 쓰고요. 숫자 키는 그냥 숫자 그대로 써요. 3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두껍게 처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실 건데 이 문법은 당연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눈에 잘 익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왜 안 될까요? 보자꾸나.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실 건데요. 일단 PD라고 하는 게 뭐다? 판다스죠. 판다스고 데이터 프레임 대소문자 구분을 하시고요. 동그란 가로는 함수예요. 함수고 한 칸 띄세요. 한 두 칸 정도 띄고 브레이스 가로를 이렇게 그죠? 만들어 줄게요. 자, 첫 번째 키값은 name이라는 키값이고요. 자, 땡땡 하셔서 브레이스 가로로 이렇게 먼저 입력을 하세요. 입력하시고 네. 그냥 이거부터 합시다.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이 브레이스 가로 안에 앞에는 뭐다? 키에 해당하는 홀다운표 했고요. 뒤에는 대가로 했어요. 거기 뒤에다 쉼표 찍었어요. 이거 한 세트를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내시고 만들어내시고 엔터 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내세요. 뒤에 맨 끝에 쉼표 빼고 요거부터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하셔야 안 헷갈려요. 이렇게 하셔야 안 헷갈려요. 여기 안에다가 키값부터 쓸게요. name 그다음에 English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math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키값 쓰시고 그다음에 뒤에다가는 똑같이 이렇게를 먼저 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는 김지훈, 쉼표, 이유진 이거 쓸 건데 한 세트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쓰시고 그냥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맨 끝에 거 쉼표 없애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안 헷갈려요. 중간에다가 김지훈, 중간에다가 이유진, 중간에다가 박봉현, 중간에 김민지. 이렇게 쓰시면은 이제 틀리는 게 없어요. 틀리는 게 없고 대괄호에 그 다음에는 숫자 데이터 그냥 쓰시면 되죠. 90, 80, 그 다음에 60, 70 이렇게 쓰시고 그 밑에는 수학이죠. 5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00, 2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쉼표에 해당하는 거가 틀리지 않게끔 잘 입력을 하세요. 쉼표에 해당하는 거 틀리지 않게끔 입력하시고요. 아마 조금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죠? 가끔 가다가 지금 한글이 2개씩 쳐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 다 되셨으면 숫자 3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네, 다들이 빨리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 거를 df라는 변수에 넣으세요. 넣게 되면은 여기가 그죠? 정렬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왼쪽 한번 올렸다 내리세요. 그죠? 한번 올렸다 내리시고 한번 올렸다 내리세요. 그러면 다시 정렬이 맞아요. 예, 맞추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df 찍으세요. 그죠?
이렇게 찍으시면은 결과가 요 모양 name English math가 요 위에 10명으로 들어가고요. 김지훈, 이유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만들어 보셨어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셨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해당하는 것들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표로 들어가죠. 행렬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가 쉽더라. 그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하나 넣으시고요. 트윗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개 하셔야 돼요. 그죠? 두 개 하시고 두껍게. 자, 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엄청 많은 애라고 생각해요. 먼저 많은 애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데이터 프레임 중에 시리즈로 하나 가져오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게 이제 특정 변수의 값을 추출하기예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하나 넣으시고 샵 3개 특정 변수의 값 추출하기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자, 이렇게 가셔서 여기서 볼 거는 썸을 가지고 온다라고 돼 있어요. 썸에 해당하는 건 합계죠. 그래서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합계를 구해 보실 거예요. 합계를 구할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서 문법은 뭐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대괄호를 쓰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DF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전체 데이터입니다. 이게 전체 데이터고 한번 이게 찍어보세요. 계속 찍어보면 이렇게 전체 데이터들 중에 자 특정 변수는 뭐라 했다? 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English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전체 빅데이터 중에 이 English라고 하는 스몰 데이터 영역만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은 거기에 썸에 해당하는 건 이런 걸 바로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변수의 값으로 합계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세 개 변수의 값으로 합계 구하기. 그렇죠? 이렇게 하셔서 변수라고 하는 게 현재 그 DF의 English라고 하는 게 변수입니다. 그렇죠? 변수고 이 변수에 해당하는 거에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sum에 해당하는 함수를 사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코드 넣고 DF에 그렇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DF English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이거에 sum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English에 해당하는 90, 80, 60, 70을 다 더하게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요. 네. 이번에는 수학 점수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학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코드 넣고 집어넣을 건데 이 매스라고 여기만 바꿔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수학에 해당하는 점수만 이렇게 끄집어내실 수 있더라. 합계로 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렇고 자, 평균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수의 값으로 평균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닫고 셀 복사를 할게요. 셀 복사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은 변수의 값으로 평균 그렇죠? 평균 구하기 이렇게 하셔서 자, 썸으로 이렇게 한 거를 여기다가 나누기 4, 그죠? 하시면 이게 뭐예요? 개수로 나눴기 때문에 평균값이 나오더라. 그지? 매스도 동일하게 4 이렇게 하시면은 평균에 해당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파이썬 문법 갖다 하는 방법이죠. 파이썬 문법 갖다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갖다가 min 이런 함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렇고 이거를 조금 쉬었다가 풀어보죠.
그죠? 그래서 지금 2시 31분 지나고 있는데요. 2시 45분까지 쉬었다가 혼자서 해보기 해볼 건데 나는 혼자 내 힘으로 해보고 싶다. 네, 쉬는 시간 이용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시간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드릴 예정이니까 일단 여러분들 힘으로 먼저 해보실 텐데 모르겠다.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가지 말고 여러분들 뭐다? 다시 위쪽으로 가시면은 얘를 풀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보시고 얘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쉬었다 갈게요. 45분까지.